자, 들어가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한번 이제 프린트물 정리해 볼까요? 한번 봐보세요. 원래 12월 달에 아까도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12월 달에 강의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내 기억 속에. 보통, 이 주임법이나 상임법은 3월 첫 주에 보통 들어가거든요. 3월 첫 주에 들어가는데, 오늘 보강 일자를 잡아가지고 주임법, 상임법을 좀 내가 보려고 했던 이유는 나중에 3월달 들어갈 때 편해져요. 이 주임법을 먼저 봐놓으면 또 우리가 그 중개사법에서도 중개사법 안 했죠. 안 한단 말이야. 중개사법에서도 항상 민법이 하기를 기다리죠. 그러다가 하나 하고 나오면 그때 숟가락 하나 옮기겠다고 항상 항상 그렇게 되더라고. 김상심하고 나하고 하다 보면 항상.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먼저 정리할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프린트물은 원래는 교과서로 보면 이렇게 딱딱 문탱이로 묶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시험을 못 맞춰요. 그래서 이걸 아예 지문화 시켰던 건데, 실질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0년에 만들어져요. 1980년이고, 그 다음에 소액 임차보증금이 나온 것은 1984년에 만들어져요. 자, 이걸 먼저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만들어진 배경을 좀 알면 접근하기가 좀 편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수업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안 한다고, 배경 이야기를 않고 들어가거든요. 1975년도를 한번 생각해 볼래요? 75년도. 75년도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75년도에. 보통 그런다고. 그렇죠? 자, 그러면 1975년도에, 아니, 1980년이란 말이에요. 주임법이 만들어진 게 요거예요. 이때 만들어졌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 뒤에 90년에 와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이 당시에 주택보급률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65%밖에 안 돼요. 지금 2020년 있죠. 지금 2020년에 주택보급률은 거의 120%예요. 120%지만 서울 시내만 놓고 본다면 주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55%입니다. 주택이 없는 사람. 네, 남의 월세나 원룸이나 전세, 미등기 전세라고 해서 사신 분들이 거의 60%가 넘어가요. 그럼 결국은 서울 시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두 채, 세 채,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 당시에 주택 보급률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만약에 우리가 민법상에 임대차가 있었다고. 민법상의 임대차에서 가장 큰 맹점을 갖고 있는 게 대항력이에요. 대항력인데 갑이 집을 갖고 있다가 을하고 둘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를 들고 산단 말이에요. 기간을 2년 할까요? 2년? 근데 집주인이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병에게. 그럼 아직 1년밖에 안 살았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이 친구한테 나 아직 1년 남았으니까 더 살겠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냐가 문제예요. 주장한다, 대항한다.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장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이 친구는 1년 만에 나가야 되는 거야. 단지 누구에게? 요 갑이란 사람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이사비 정도 받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임대차가 원래 그래. 우리 민법상 임대차는 대항력이 없다 이거지. 채권이니까. 그렇죠? 근데 단지 우리가 621조에 따라 등기를 해 놓거나, 그렇죠? 지상 건물이 등기가 되면 대항력이 있지만 임대인이 등기를 해주겠냐 이거지. 안 해준다고. 그럼 얘는 나가야 되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1975년도 한겨울에 주인이 바뀌었다고 나가게 되면 그 돈 가서 어디 가서 집을 구할 수가 있냐고. 구할 수가 없어요. 보급률 자체가 낮아버리기 때문에. 75년도에 서울은 어떤 줄 아세요? 75년도 서울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75년도 서울은 어땠을까요? 75년 서울은요. 청계천은 지저분해가지고 복개공사 하고 있었고,
그죠? 한강은 뭡니까? 물도 안 흘러요. 쫄쫄쫄쫄 흘러갈 때이고. 그 다음에 시골 내려가면 다 초가집이었어요. 다 초가집입니다. 서울 시내 옥수가 뭐 이런 옥수가 판잣집이 막 널려 있는 판잣집이에요. 강남은요, 이젠 땅 파기 공사하고 있는 거야. 흙탕물 그 배밭 다 밀어가지고 공사하고 있는 시제가 이 시절이에요. 이게. 서울이 뭐 부자인 줄 알아요. 옛날 당시에 예를 들면 대전에다 집 살 거냐? 아니면 서울에 집 살 거냐? 그럼 뭐요? 가까운데 대전에 사자. 왜? 집값은 똑같으니까. 그런 시절에 이게 서울이 더 못 살았던 동네야. 원래. 시골이 더 잘 살고. 그들 때가 이 당시에요. 이게. 지금은 이제 저기 어딥니까? 잠실보 맞고, 그죠? 그다음에 저 검단 쪽 김포 수진보 막아가지고 물이 꽉 차니까 이제 한강이 물이 있게 보이지. 옛날엔 걸어 다녔대요, 한강을. 이게 뚝섬으로 걸어 다녔대요, 왔다 갔다. 이게 그래서 그 물이 막으면서 부자가 된 거야, 한강이. 이게 풍수학적으로는 원래 물을 재물로 보거든요. 물이 없으면 돈을 모을 수가 없거든. 세계 모든 그 뭐죠? 수도는 물이 있어요. 물이 없는 나라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야, 원래 자체가.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임대차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가장 포인트가 첫 번째 대항력이라는 거지.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죠? 등기가 안 되더라도 뭘 갖춘다면 주택을 인도받고 플러스 뭐예요? 주민등록 있죠? 주민등록, 이걸 뭐라 그래요? 전입 신고를 갖춘다면 다음 날 언제부터요? 0시부터 대항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이걸 인주라 그래. 인주 다음 날 0시. 자, 인주를 언제 갖췄어요? 5월 1일 날 갖추면 언제요? 5월 2일 0시부터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죠? 이 사람한테 자기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서 대항력 그런데 대체 뭘 대항한다는 거야?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그죠? 새로운 주인에게 뭔가를 주장한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첫 번째는 뭐예요? 그 남아있는 기간 있잖아요. 남아있는 기간 1년 살다가 주인이 바뀐 거잖아.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뭐예요? 내가 살겠어요?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 있잖아요. 받고 나가야 돼? 안 받고 나가야지? 받고 나가야죠. 보증금을 뭐라고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라고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요. 뭘 갖추면? 인주를 갖추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나 혼자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법 중에서 가장 좋은 법을 보고 있는 거야. 이 주인법하고 또 하나는 뭘까요? 식품위생법. 그죠? 먹고 쓰는 거.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요건 자는 거. 그죠? 그건 뭐예요? 먹는 거. 이게. 자, 이해됐어요? 요거 이해됐냐고. 그래서 대항력이 생긴 거야. 이게. 그래서 80년에 주인법을 만들면서 포커스가 이해했던 거야. 이게. 두 번째 가볼게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시대적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 법이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을 알면, 이 법이 그렇게 좋다는 걸 알아요. 지금은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서 뽀글뽀글 해가지고 대학 온다고 와가지고 월세 살고 있다, 보증금 살고 있다가 갑자기 원룸이 경매로 넘어가 본 거야. 그 시골서 뭐예요? 땅 한 필지 저당 잡아가지고 겨우 2천만 원 보증금 올려보냈는데, 그죠? 그 보증금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2천만 원이. 그게 얼마나 큰 돈이냐고. 이게. 가진 사람이야 뭐 2천만 원 애기에 갈 수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큰 거 아닙니까? 자, 봐봐요. 갑이란 사람이 집이 있어요. 이 사람의 집의 등기부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여기가 임차인이에요. 여기가 저당권자, 여기가 저당권자예요. 여기 A란 사람, B란 사람, C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얘가 살고 있었어요. 오늘 갑자기 이 집이 뭐예요? 경매로 넘어가 버린 거야. 경매가. 그럼 얘가 예를 들면 3천만 원, 1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돼? 경락대금은 얼마? 2억 3천이면 그걸 배당받는다 그래요? 경락대금에서 받고 나가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경락대금이 1억 8천의 경락이 된 거야.
그럼 1억 8천 갖고 3명이서 발라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문제는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배당 순서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A 임차인은 자기가 가장 먼저 성립이 됐으니까 내가 배당을 먼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뭐가 있어요? 민법하고 채권하고 충돌되면 물권이 우선한다. 그런 게 있다고. 아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냅다 빨대를 꽂아서 1억 먹어불고 얘가 빨대 꽂아서 8천 먹어본 거야. 그러면 뒤로 온 거야. 임차인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A가 국가에 대해서 쌍팔? 뭔 이런 법이 어디가 있냐고. 성립이 내가 먼저 성립됐는데 내가 먼저 빨대를 꽂아야 되는데 왜 뒤에 사람이 빨대를 꽂느냐고. 피눈물 나는 거지, 이 친구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1980년에 만들면서 하나가 더 들어간 거야. 그게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을 넣어준 거야. 자, 우선변제는 뭐냐? 그럼 우선변제가 뭐냐? 야, 이 우선변제가 있고 뒤에 이제 세 번째가 최우선이거든. 이 최우선인데 이 두 개를 내년도 5월, 6월 가더라도 구별을 못 해요. 두 개를 구별을 못 한다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어떻게 다 찍어서 잘 됐나 봐. 합격을 했어. 합격을 했었는데 이제 갔는데 뭐 이제 영업을 할 거 아니야, 영업장을.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여기 요 앞에 요거 아파트 경매 나온 게 있더라고요. 좀 물어볼게요 하고 나오면 내가 중개사가 뭐라고 그래요. 이게 보통 아이고 경매 물건이나 금매 물건이나 똑같아요. 금매로 사세요. 근다고. 그 사람 경매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아세요? 경매가 더 싸지 어떻게 중개 수수료까지 발라가면서 그게 아니 중개수를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근데 발라가면서 그게 경매가 훨씬 싸요. 물건은 수수료값이라도 벌지 수수료값이라도. 근데 그 경매를 하려면 이 주인법을 모르면 하겠냐고. 말도 안 되지 이게. 자 그러면 우선변제는 어떤 거냐? 얘가요, 얘 A라는 사람이 무슨 조건을 갖추면 주임법에 따라서 뭘 갖추면 인주만 할게요. 인주가 뭔지 알겠어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걸 뭐라 그런다? 대항 요건을 갖추면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들어가야 돼. 그게 뭐예요? 확정일자라는 게 있어요. 요 확정일자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관공서가 둘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일자. 그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어디 가면 돼? 주민센터. 동사무소 아니야. 나이 먹게 보이잖아. 주민센터. 주민센터를 가거나 아니면 법원을 가거나 공증사무소에 가면 돼요. 그러면 이 확정일자를 찍어주고 확정일자부를 작성해서 기록을 해 놓는다고. 이가. 그럼 이 확정일자가 갖췄죠? 그럼 뭐라고요? 누구보다? 자, 선순위요, 후순위보다? 후순위 보다 플러스 보증금 전액이요, 일부요. 전액이요, 전액을 누구보다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거야. 경락대금에다가 여기 후순위가 누구요? 여기 B와 요 BC 보여? BC, CB, BC. 요 보이죠? 얘들보다 A가 인주학을 갖추면, 인주학 있죠? 인주학을 갖추면 얘들보다 자기가 받아야 될 보증금 3천만 원을 우선 빨대를 꽂을 수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아시겠나요?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우선이라 그래. 그래서 1980년에 주임법을 출발하면서 1번과 2번밖에 없었어요. 3번은 없었다고. 3번이. 근데 이게 불거진 거야, 문제가. 그래서 84년도에 이 소액을 만들어내는데 이 소액이 뭐냐면 이런 식이 된 거야. 자, 봐볼래요? 이거 재밌는 법이에요. 여기가 임차인이고 A, 여기도 B 임차인이고 여기도 C 임차인인데 얘 A, B, C요. 그럼 얘는 3억이요. 보증금이. 얘는 2억이고 얘는 2천이요. 이 되겠나요? 그러면 이 친구는 2천 너무 많은데 원래는 이 친구들은 인주학을 다 갖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도 갖췄고 얘도 갖췄고 얘도 갖춘 거야. 그럼 A 임차인, B 임차인, C 임차인이요. 얘는 어디? 2층, 얘는 1층, 얘는 뭐예요? 옥탑. 이 돼요? 그 집이 경매가 넘어간 거야. 경매가.
그런데 이 경락가가 얼마가 나와야 돼? 5억. 2천원 나와야 되는데 이게 4억 예를 들면 8천이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겠죠? 그럼 얘가 3억 먹지. 얘는 얼마 먹어? 순서로. 예, 얘 3억 가져가고 얘는 2억 가져가야 되지 못 가져가죠? 얼마 가져가? 그럼 얘는 마이너스 얼마? 2천이 되지. 얘 B는 그럴 거예요. 얘 봐봐요. 같은 임차인이더라도요. 얘는 뭐라고 했어요? 부르주아 임차인인 거. 얘는 프로레타 임차인인 거. 같은 임차인이 아닌 거요. 아세요?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사람은 똑같은 줄 알아요. 같은 BMW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니나 나나 동급이라고 생각해. 달러. 안 그래요? 뭐 예를 들면 30억짜리 임차인하고 어떻게 2천만 원짜리 임차인 같냐고. 이게 겉모습만 같으면 다 같은 줄 알고 다 소비를 해요. 다. 돈 아껴 써야 돼. 알겠죠? 이게 진짜요. 원래 필요한 물건은 사야 되는 거고 그걸 좀 막 낭비하지 말라는 거지. 먼 인천공항에 가서 어디 해외를 가. 지금 그럴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안 그래요? 4명 가족 가까운 데 날아가도 600만 원이에요. 5, 600만 원이 그거. 갔다 오면 카드값 걱정하잖아요. 그걸 왜 하냐고. 빚이나 갚지. 빚이나.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럴 일은 없겠지. 그죠? 삼성건설 안 하는 거 아시죠? 내미야 이제. 앞서가 떨어집니다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주가 이번에 상시켰죠. 이번에 상황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중국 가봐.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중국에 한국차가 없어요. 예전에는 막 현대차 기아차 막 그냥 달렸지. 지금은 전부 다 벤츠고 아우디고요. 중국에서 나는 자체 브랜드를 써요 애들이. 중국에 한국차가 안 보인다니까. 한국차가. 이게 난리에 지금. 몰라서 그러죠. 반도체 팔릴 것 같아? 우리나라도 뭐예요? 내가 왜 이 옆으로 가냐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뭘 써? 다 젊은 애들 아이폰 써. 아이폰. 삼성은 쓰질 않아요. 이게 뭐 삼성 내가 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 내가 뭐라고 했어? 대한민국 교육에 이 충자가 없어지고 효자가 없어진 교육이 없어. 이 교육이 없어진 지가 35년째예요. 아세요? 대한민국은 언제 찾아? 스포츠 축구할 때. 그때만 대한민국이요. 그전에는 대한민국 안 찾아요. 효? 뭔 효는 개풀이 효요. 그냥 기분 나쁘면 푹 담궈요. 그냥 부모도. 그런 세상이 지금. 이게 우리 때는 그래도 교련복이라도 교련복이라는 거 알아요? 그거라도 입고 뛰었다. 그거라도 입고. 지금 무슨 충이에요. 대한민국 아는 줄 아세요? 요즘 대한민국 스포츠 게임 할 때나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전혀 관심 안 가져요. 무역전쟁, 무엇전쟁. 젊은 애들 그냥 가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뭐 나이 먹은 태를 내는 건 아니지만 좀 아쉬워요. 이게. 그래서 꼭 꼬꾸라집니다. 대한민국 잘못하면 진짜. 이게 뭐 불안, 우리가 이제 이게 사람들이 막 오래 풀더라고요. 내년이 경자년이에요. 알겠어요? 쥐띠잖아요. 이 경자가 들어오는 해는 정말 안 좋아요. 대한민국이. 정말 경술년 1910년 한일합방. 그죠? 4.19 그거 5.18 학생 데모 다 경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이게 좋은 건 아니요. 이게 이제 금이고 여기가 수니까 뭐 수생목 해가지고 이게 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막 이걸 왜 하냐 내가 진짜. 봐봐. 거기 가는데 이게 다시 봐봐. 이게 임차인이 1975년도에 3억이라니까. 얘는 지금 2억이고. 그럼 이 B는 지금 2천만 원 못 받았잖아. 얘 이 쌍팔 짜장면이 몇 그릇인데 그 정도요. 얘 2천만 원 못 받잖아. 시골서 바리바리 순창군에서 사가지고 와서 서울에 딱 내렸다고. 공장 다니면서 미신 돌려가면서 번 게 이거요. 근데 이 집이 경매 넘어가면서 이게 못 받는 날아가는 거야. 얘 한강 간다 진짜. 가요. 자살한다니까. 그래서 이 친구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던 거지. 소액을.
이 소액 임차 보증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가 일정한 조건을 갖춘다면 여기 선수인들보다 어느 순간 일정 액수를 먼저 빨대를 꽂게 해주자라는 게 1984년도에 소액 임차 보증금이에요. 그래서 이 소액이 뒤늦게 들어온 거야. 그럼 이 소액은 뭘 갖춰야 돼? 뭘? 인주 플러스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 여긴 소액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여기다가 인주학 이건 확정일자가 필요 없는데 맨날 확정일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거야. 이게 확정일자는 여기만 필요하다고, 우선 변제에서만. 그러면 최우선이란 말 쓸까 안 쓸까? 시험장에 가면 안 써. 최우선이란 말 안 쓰고 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소액. 예, 소액 임차보증금 이렇게 알고 있고, 우리 시험에서는 뭘로 알고 있는지, 우리 시험을 잡을 때는요, 우리 시험은 보증금 중 일정액이란 말을 써요. 이 표현을. 그리고 보증금 중 일정액. 왜 보증금 중 일정액일까? 자, 봐봐요. 우선 변제는 후순위보다 전액을 먼저 받는 거잖아. 그렇죠? 최우선은 안 그래. 최우선은 뭘 먼저? 이거는요, 최우선은 선순위보다 플러스 전액이 아니요. 전액이 아니라 얼마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받는 거야. 일정액을.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소액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1억 1,000을 넘지 않아야 되고, 그 중에서 3,700을 우선해서 받는 거야. 내가 보증금이 1억이더라도 다 받는 게 아니라 보증금 중 일정액인 3,700까지 제대로 받는다. 요게 최우선이에요. 그럼 두 개 차이점 보여요? 얘하고 그 다음에 요 두 개, 요거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우선하고 최우선을 말을 못하는 거야. 이 두 개를 모르니까. 이걸. 여기는 뭐가 필요해? 인주학. 여기는 인주소액이라고. 알겠죠? 차이가 확 나잖아요. 이건 뒤늦게 만들어진 거야. 이 소액은요. 이거 정말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봐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다. 여기에 저당권이 붙어있고 저당권이 있어. 이 집값이 얼마냐? 3억짜리요, 시세가. 근데 얘가 얼마야? 2억이고 얘가 1억이요. 여기가 뭐요? 대학생이요. 그렇죠? 이젠 신입생. 2000년도 새내기 20학번. 야, 20학번. 자, 20학번이요. 이해돼요? 근데 이 친구가 시골서 올라와서 2천만 원짜리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지금.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이 집에 줄들이 붙어서 들어가 안 들어가? 당연히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가? 최우선 분석에 해당이 되잖아. 3,700까지는. 예를 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들 경락대금 이 집 경매 넘어가도 얘들 다 제쳐놓고 얘가 제일 먼저 빨대를 꽂는다니까. 얼마나 좋은 거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모르니까, 소액 이게 보증을 모르니까 등기부 띄워가지고 앞에 저당권이 줄줄이 붙어있는데 내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 집 경매 들어가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묻는다고. 이게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 정도는. 이게 돼요? 자, 그래서 자, 요걸 우리가 정리해 나가자 이거지.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 한번 봐볼게요. 여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나오는데 이렇게 봐봐요. 지금 민법상 뭐가 있어요? 민법상 임대차가 있잖아요. 요게 두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뭐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럼 또 하나가 뭐예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줄여가지고 주임법, 그러고 얘는 상임법 이렇게 부른다고. 그럼 얘는 일반법이에요. 일반법이니까 모두 적용되는 거지. 근데 얘 주임법도 두 문제가 나오고 이거 한 문제인데, 얘는 뭐만 적용되는 거야? 얘는 요 주택이란 글자 보여요? 얘만 적용되고, 얘는 뭐만요? 상가 건물만 적용되는 거야. 주택, 상가 건물. 이해돼요? 그래서 주택 임대차를 먼저 보는 거고, 이걸 지문화시킨 거야. 자, 1페이지 한번 봐봐요. 1페이지.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이죠? 제목이. 주택을 동그라미 쳐요. 자, 먼저 입법 목적이란 말 보이죠? 그 입법 목적은 시험에 배정이 안 됩니다. 자, 먼저 1번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동그라미요.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민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규정이 없는 사항은 어디에서 끄집어다 사용하겠다. 민법 일반 규정을 끄집어다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왜? 요게 특별법이 우선 적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없으면 일반법을 끄집어 쓰는 거고. 자, 2번. 편면적 강행규정 동그라미. 강행규정을 동그라미 치세요. 왜 강행규정이냐? 여러분들 아까 편면이란 말 썼잖아요. 편면은 뭘까요? 임대인에게 불리한 건 괜찮아. 가진 자니까. 근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무효입니다. 요걸 편면적 강행규정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거꾸로 임대인에게 불리하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의미라고. 그냥 강행규정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됐죠? 자, 이제 적용범위인데 적용범위는 문제가 하나 배정이 돼요. 보통 문제가 나오면 적용범위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 한번 봐보세요. 미등기 전세란 글자 보여요? 네, 동그라미 미등기 전세. 미등기 전세. 등기 안 된 거 무허가 동그라미. 무허가 건물도 동법이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나중에 가면 상가 건물 임대차 있죠. 상임법. 요 상임법에서 요 상가 건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상가 건물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건물이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등록 건물이기 때문에 그럼 미등기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무허가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같은 데 앞에 보면 주차 공간 같은 거 개조해 가지고 떡볶이 팔고 막 그랬던 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증금 얼마를 내고 살고 있어도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우선 변제나 최우선 또 주인이 바뀌더라도 대항력이 전혀 없어요. 왜? 사업자 등록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택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정도요. 자,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지만 끊어요.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지만 이게 중요해요.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에 체결된 경우는 적용된다 보여요? 예, 이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남에 가면 주인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더라도 관리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원룸에 들어갈 때 500만 원 내놓고 보증금을 세우고 들어갔어. 그렇죠? 주인이 바뀌든 또는 그 건물 경매가 되더라도 대항력 우선 변제 최우선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건물주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주거용 건물 전문화 일부를 동그라미 쳐요. 일부 옥탑. 다가구 주택의 옥탑 1층, 2층, 반지하 상관없어요. 일부 동그라미고요. 끝털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상임법은 안 된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사업자 등록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럼 네 번째, 주거용 건물의 기준은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다. 공부상이라는 게 뭐냐면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또는 등기부 등본에 영업시설물이라고 써져 있다 하더라도 실질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 용도에 따라서 그게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실질 용도 동그라미요. 실질 용도에 따라서 정해진다. 시험장에 가면 이게 공부상으로 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실질 용도로 정합니다. 자, 5번에 임차 주택 동그라미 쳐. 주택의 일부여요. 일부. 자, 이게 뭐냐면 원래는 주거용 건물이었거든요. 원래가 주거용 건물인데 여기에 비주거용 건물이 들어간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송창식 씨도 노래를 불렀죠. 담배가게 아저씨. 그죠? 뒤에는 의식주를 생활하면서 앞에다가 조그만하게 담배가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거 있죠. 그럼 원래 주거용이잖아요. 이 비주거용 일부를 쓰고 있는 거죠. 일부가. 그럼 이 주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예,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봐. 거기 보증금 2천만 원에 얻었어. 주거용을 얻어가지고 일부를 개조해서 담배를 판다니까. 근데 그 집의 주인이 바뀔 수 있죠. 대항할 수 있냐.
그 담배 가게야. 그 가격에 또 어디예요? 뭐 경매가 넘어가면 우선이나 최우선을 받을 수 있느냐? 지금 그 적용 범위를 묻는 거야.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건데 거꾸로 비주거용이 있어요. 비주거용 건물을 저 일부를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야. 이건 돼 안 돼?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찾는 방법은 주거용을 비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을 주거용이냐, 요걸 가지고 좀 찾아주시라고. 요걸 가지고 이렇게 요것만 일단 해요. 여기에 판례가 빠진 게 한 5개 정도가 빠졌어요. 일부러. 나중에 들어올 때 덧칠할 테니까 이다가. 자, 그래서 거기 5번에 임차 주택이라고 돼 있잖아요. 주택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끊어요. 자, 앞에가 비주거용이죠.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적용되지 않는다. 요걸 말하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주거용을 비주거용은 되지만 비주거용을 주거용으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 16번에 봐봐요.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끊어요.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것이 아니고 끊어요. 소액 임차인 동그라미, 소액 임차인 보호를 받아 끊어요. 선순위 담보권자의 우선에서 채권 회수 동그라미, 채권 회수를 하려는 데 있는 경우에는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장 임차인이라는 거 보여요? 가짜가 거짓꼴로 하는 임차인이에요. 자, 여기 잠깐 봐봐요. 자,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걸 잘 생각해 봐요. 자, 여기가 저당권이고 여기가 저당권이에요. 자, 갑은 이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이 사람들의. 근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거라는 것을 갑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자기가 안 갚으면 넘어가니까. 몰라? 알아? 그럼 이 친구가 친구들을 불러. 을하고 병한테. 병한테 들어와서 인주를 갖춰. 인주를 소액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소액으로 집어넣었어. 그럼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겠죠? 그럼 빨대를 누가 먼저 꽂아? 을과 병이 소액이니까 얘들이 빨대를 꽂아서 3,700 받아가고 얘도 꽂아서 3,700을 받아가. 둘이 합산하면 7,000이 넘죠. 그래서 강남터미널 만나가지고 7,000 해소하고 200씩 줘. 수고했다고. 제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을과 병은 이 집을 사용할 목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집이 경매가 넘어가면 요거 해소할 목적으로 이 가장 임차인 들어왔다면 이 주임법이 적용되면 돼, 안 돼? 안 된다. 소액이란 제도를 적용할 순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아듣죠? 그래서 거기 다시 보면 6번에 두 번째 줄이 중요해. 채권을 해소할 목적이라는 거 보여요? 채권을 해소하려는 데 있었던 경우에는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보여요? 가장 임차인, 거짓꼴로 임차인. 자, 그 다음에 7번에 기존 채권 동그라미 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다 판례거든요. 원래 주임법이 출발할 땐 18개, 17개 조문밖에 없다가 지금은 38개 조문이 늘어났어. 그리고 그게 시행령이 들어갔고 지금 이게.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을인데요. 을이 얘한테 돈을 빌려준 거야. 한 1억 정도를. 그럼 얘는 채권자, 얘는 채무자가 될 거거든요. 그때 을이 갑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하고 내가 당신 집에서 2년간만 삽시다 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거야.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 7번에 기존 채권 동그라미 빌려준 돈,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끊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끊으세요. 동법상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요. 자, 8번하고 9번 문구 주실래요? 8번, 9번 문구 다음에 여러분들 원래 영리법인은 적용될까 안 될까? 영리법인은요. 안 되거든요. 자, 봐볼래요? 요 근래 가장 핫한 데가 원래 평택이었지 않았나요? 평택 부동산으로는요. 그렇죠? 이제 평택에 가면 안 돼요. 이거 녹화돼 가지고 또 평택에서 전화 온다 이거. 자, 이게 항상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법적으로 부동산은 고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투자 가치로 따진다면, 투자로 따진다면 부동산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시겠어요?
아, 그래서 부동산은 투자 가치가 움직이는 거야. 몰빵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서울에 있었는데 A 기업이 있었다고. A 기업이. 근데 이 A 기업이 평택에다가 직원을 파견을 해요. 직원을. 근데 이게 기숙사가 없으니까 민간 원룸을 임대차 해가지고 이 직원 이름으로 인주를 갖춘 거야.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갖췄죠. 근데 이 원룸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요 A 법인도 이 주임법에 적용을 받아서 보호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지. 그 보증금 회수가 되냐 이거지. 회사에서 대준 보증금. 이해되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중소기업은 돼요.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사원이 그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LH공사. 그 주택공사. 랜드하우징이라고 해서 옛날에 토지공사가 있었고 주택공사가 있는데 합해졌지. 지금은 LH공사 저소득층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 서울은 SH. 그죠? 지방공사, 뭐 전라북도 가면 전라북도 공사. 그럼 충청남도엔 충청남도 공사가 있다고. 그 사람들은 여기에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주임법에. 단 영리법인이라고 한다면 대기업들 그건 안 돼. 삼성, 현대 이런 건 안 되죠. 그래서 거기 보면 8번째 그냥 국민주택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란 말 보이죠? 동그라미 치고 거기다가 LH를 쓰면 되죠. 한국 토지주택공사 그 LH 그 아파트 보일 건데 그렇죠? 그 다음에 9번에 보면 중소기업이란 글자 보여요? 중소기업만 동그라미. 중소기업 동그라미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대차한 후에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다. 주인이 바뀌어도 대항할 수 있다고. 자, 넘겨봐 이제 10번요. 그럼 적용되지 않는 사람 나올 거예요. 보인가요? 자, 거기 보면 1번에 일시사용 보이죠? 일시사용 임대차, 일시사용 세모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알면 이게 잊어먹지 않거든. 여러분들 여관방 있잖아. 여관에 가보면 이게 달방으로 산단 말이에요. 여관에도. 근데 여기에 살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보증금을 500을 내고 매달 20만 원씩 내고 살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요 여관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고 주인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 갑이라는 사람은 그 경락대금에다가 보증금 500을 받으려고 빨대를 꽂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우선 최우선.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연예인들 호텔에 살지 않아요? 호텔? 그럼 그 사람들 보증금 내놓겠죠. 한 2억이라도. 근데 호텔이 뭔가 망해가지고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그 보증금 회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래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명백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고 영리법인 세모요. 영리법인은 대기업 생각하면 돼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8번째 아까 가장임차인 있죠? 거기 보면 임대차의 계약이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것이 아니고 끊어요. 실제로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의 우선에서 채권회수 동그라미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다가 가장임차인 이렇게 쓰면 되죠. 가장임차인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간혹 한 문제가 나오는데 오늘 문제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문제가 뭐가 있냐면 봐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걸 모두 골라라 그래 있거든요. 요 27회 때 나온 거라고. 그럼 미주택은 적용돼야 안 돼요. 미등기 뭐가 적용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임차주택이 일시사용이래요. 일시사용. 그럼 돼야 안 돼요? 일시사용은 적용 안 되지요. 이건 되는데 얘는 적용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뭐라고 했어요? 주거용 건물로 용도가 바뀌었다는 말 보여요? 이 용도 변경은 허락받아야 돼요.
그럼 지금 주거용으로 바뀐 거죠. 그럼 당연히 주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거용으로 변경됐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대차를 했는데 임대인 주택 소유자가 아니래요. 상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얘도 뭐예요? 적용되고 적용이 되는 거야.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러면 기억 3번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가 이런 형태로 적용 범위를 물어본다고. 그럼 적용 범위가 나오면 다른 건 안 섞는다는 거지. 요걸 하나 정도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프린트 오면 2페이지에 대항력 보여요? 대항력 제목 찾았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28개 지문이 쭉 나올 거예요. 보이죠? 이 28개 지문이 상당히 중요한 애들입니다. 이 판례가. 자, 그러면 대항력이 뭔지를 잠깐 제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 보게요. 자, 여기 봐봐요. 대항력은 누구나 알아요, 이제. 대항력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 첫 번째는 그 기간 동안 살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보증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자, 그림을 똑같이 그려볼게요. 요게 임차인이에요. 자, 주인이 바뀌었어요. 병으로. 신소유자죠. 자, 갑이란 사람이 집이 있고 을이 임차인이에요. 근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신소유자예요. 근데 이게 바뀌게 된 원인이 뭐냐면 얘는 매매예요. 매매. 근데 얘 소유자가 바뀌게 된 이유가 경매예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 이게 상황이. 그러면 이 등기부를 펼쳐볼게요. 요 갑의 등기부를. 자, 요렇게 있는데 여기가 저당권이 있었어요. 저당권이. 그 다음에 여기가 요 을 임차인. 여기도 을 임차인. 상황을 두 개를 만든 겁니다. 지금. 상황 두 개를 만든 거야. 그리고 주인이 바뀐 거죠. 병으로. 그러면 민법은 요건 매매는 경매가 적용되지 않아요. 경매가. 그럼 저당권 앞에 있는 임차인. 이 사람이 뭘 갖추면? 인주를 갖추면 얘도 앞에 있어도 대항할 수 있고 얘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면 상관없다고. 그런데 경매죠. 경매는 자, 여기에 저당권이 있고 여기에 임차인이 있고 여기에 임차인이 있어.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병에게. 그럼 여기도 인주가 있고요. 여기도 인주가 있어요. 대항력은 인주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 경매는 민사집행법이라는 게 적용돼요. 이 민사집행법은 이 낙찰자, 요 낙찰자 있죠. 경락을 받은 사람이 이 부동산에 붙어 있는 권리를 모두 책임지는 거냐, 책임을 지지 않는 거냐라고 해서 여기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낙찰자가 이 부동산에 있는 권리 중에서 책임을 져야 될 권리가 있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다. 그걸 나누어주는 기준 권리라 그래요. 그 말소 기준 권리가 4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은 저당권을 보통 이야기를 해요. 우리 민법에서는. 그럼 저당권을 포함해서, 잘 들어요. 저당권을 포함해서 뒤에 있는 권리는 모두 죽어요. 모두.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있는 임차인 있죠? 인주를 갖춰도 이렇게 대항력이 없어요. 얘는. 이 민사집행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매매는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안 된다고.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있으면. 근데 거꾸로 요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는 임차인 있죠? 얘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요건 대항력이 있고 요거 경매가 나오면 뒤에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있는 임차인은 인주를 갖춰도 대항력이 없게 돼요.
단지 이제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가졌다면 배당을 받고 끝내는 거지, 얘는요. 대항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못 받은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대항 안 돼. 근데 얘는 만약에 배당 요구를 했어. 못 받은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야. 대항할 수 있다고. 이게 엄청 차이가 있는 거지, 지금 이게. 그래서 거기 1번에 봐보세요. 대항력이라는 거. 대항력이란 보이죠? 주택 임대차 후에, 주택을 임대차한 후에 끊어요. 주택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끊어요. 주택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라는 걸 의미하는 걸 뭐라 그래? 대항력이라 그래요. 그럼 새로운 소유자에게 뭘 주장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기간 동안 살겠다. 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그게 대항력이라고. 자, 2번에 임차권은 채권 동그라미 임으로 직접 계약을 한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 뿐 끊어요.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법에서 요구하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만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 요건을 뭐라 그래? 대항 요건이 뭐예요? 인주. 근데 인주 다음 날을 꼭 외워야 돼요. 그러면 인주 다음 날이라고 했죠? 다음 날 뭐예요? 0시. 그럼 인주를 5월 1일 날 갖췄다면 대항력은 5월 2일 0시에가 되는 거야. 0시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거기 대항 요건을 갖춰야만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단 세 번째 보니까 주택 임차인 민법상 뭘 갖춘다면 등기를 갖춘 거야. 등기. 임차권 등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즉시 대항 요건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데 임대인 등기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준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4번에 보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끊어요. 임차인이 동그라미. 임차인 뭘 갖추면 주택의 인도에서 인자 동그라미, 주민등록의 주자 동그라미, 인주를 맞췄을 때는 끊어요. 이 길이 뭐야, 이 길이? 다음 날부터 끊어요.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끊고요. 이때 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이 된 걸로 본다. 빨간색. 확정일자는 대항요건이 아니라고. 그럼 확정일자는 언제 필요하다?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거죠. 우선 변제권을. 최우선 하지 마요. 입 꼬맬 거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이 우선하고 최우선이 계속 확정일자가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확실히 내 걸로 만들어 놔야 돼요. 자, 그래서 대항력은 뭐가 필요 없다? 확정일자가 필요 없다고. 자, 5번에 대항요건은 동그라미 쳐요. 대항력 취득 시는 물론이고 끊어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존속 동그라미요. 계속 존속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 주임법을 잘해야 경매를 잘 알거든요. 그리고 한 번 배울 때 똑바로 배워야 돼요. 이거. 이 해석을 잘 해놔야 되거든. 여러분들 특별법 6문제 중에서 주임법이 2문제, 상임법이 1문제야. 그래서 이 특별법에서 4문제를 확보하고 가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민총 8개 맞아야 되죠. 계약법 7개. 특별법 몇 개요? 4개. 그럼 떨어지고 싶어도 못 떨어지는 거야,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러니까 전략을 짜는 거지. 전략을. 근데 맨날 뭡니까? 하던 것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변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던 길을 쭉 따라가면 괜찮은데 갑자기 시험장에 갔는데 변칙이 들어오잖아요. 당황해 안 당황해요? 당황해요. 한두 문제가 그렇게 딱딱 걸리면, 목에 탁탁 걸리면. 그럼 평상시 하던 것도 안 보이게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특별법은 책을 안 보고 요 프린트를 준 게 이것만 해라는 거야. 이것만. 그래서 내가 특별법은 전부 다 지문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그것만 해가지고 6문제에서 4문제만 맞자. 5문제 맞으면 어떻게 해? 더 좋은 거죠. 그러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틀려도 돼? 계약법에 하나 틀려도 괜찮지. 그러잖아요. 이게. 자, 오늘 어차피 집에서 놀러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30일이라고 내일까지 1월 1일까지 정동진 뭔 해 떠 여기서도 다 해 뜬다고 뭔 거기까지 가서 아니 이제 새해 그 다짐으로 가긴 가지.
뭐 집에선 다짐을 안 하나? 이게 사고만 하면 안 돼. 이게 반드시 행동을 해야지. 얘보다 이게 더 중요하거든. 맨날 띵크만 해. 띵크만 때 하다가 뭐요? 생각은 안 해. 아니 행동을 안 해. 행동을. 이거 그래 가족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술만 먹고 오면 맨날 때려패. 이게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요. 집이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 을이 임차인이라는 거지. 그럼 얘가 인주가 있어야 되자는 거예요. 인주 더불어 화까지 갈까? 인주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인주학을 언제까지 가져야 되냐면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 개시 기입등기라 그래. 근데 경매 개시 등기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 요 인주는 여기 경매 개시 등기 되기 전에 그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빼버리면 안 돼. 그리고 얘가 어디까지 가냐면 법원서는 각각 채권자에게 배당받을 돈 채권자 채권 신고하세요. 받을 돈 있으면 신고하세요. 어디다가 법원에다가 이걸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 그래. 배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원이 정해놓은 것까지 배당 요구를 해라. 이렇게 정해놔요. 그러면 인주학은 여기까지만 있으면 안 돼. 어디까지? 요게 계속돼야 돼. 여기까지. 중간에 주소를 빼버리면 이게 전혀 우선 변제나 최우선을 아예 못 받는다고. 이게 주소를 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 보면 아까 5번에 보여요? 대항 요건은 취득 시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계속 존속돼야 된다 보여요? 보였어요? 근데 왜 안 써? 거기다가 써놔야지. 경매 개시 등기 전에 조건을 갖춰야 되고 언제까지 계속돼야 된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계속돼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경매 개시 등기 전까지는 인주학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계속돼야 된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계속돼야 된다고. 됐죠? 그 다음 6번에 주민등록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낸다? 가족 동그라미, 가족 주민등록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 계약을 한 당사자가 주소를 빼더라도 가족들이 거기 남아 있는 거야. 그럼 계속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7번 별표시. 대항력은 근데 여기 다 별표시인데 참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 동그라미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기로 하여 이를 간접 점유 동그라미 한 경우에도 인정이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갑이란 사람이 임대인이에요. 을이 임차인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지방으로 발령을 받은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걸 병이란 사람을 전차인을 넣은 거지. 알겠나요? 그럼 이 사람은 거기 안 사니까 얘를 뭐라 그래? 간접 점유자도 그 다음에 얘는 뭐라 그래? 거기 살죠. 그러니까 얘를 뭐라 그래? 직접 점유자가 전부 다 요거 주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문제는 이거야. 논점이 인주를 갖춰야 되잖아. 인주. 그럼 인주를 얘로 갖춰야 돼? 얘로 갖춰야 돼? 그게 문제가 됐던 거야. 인주를 누구 이름으로? 직접 이 사람 앞으로 인주를 갖춘다면 얘도 같이 대항력을 갖는 거야. 그래서 그 옆에 가만히 있지 말고 써놔야지. 누구한테? 인정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끝에 뭐라고 써요? 직접 점유자 앞으로 인주 갖추어야 이렇게 써놓으면 좋은데 직접 점유자인데 요게 시험장에 가면 간접 점유자 앞으로 인주를 갖춰야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간접이 아니라 뭘로? 직접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 8번 공동주택 보이죠? 공동주택에 누구 오고 있어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집원 동그라미, 동호수 동그라미. 집원과 동호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만 전입신고로 올바른 거예요. 끊어요. 그리고 다가구 동그라미, 다가구용 단독주택 있죠? 다가구는 주인이 한 명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옥탑에 사는 사람도 있고 밑에 뭐 1층 반지하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만 쓰면 된다. 집원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돼요. 여러분들 원룸 있죠, 원룸. 원룸은 주인이 혼자잖아요. 근데 주인이 임으로 편의성 때문에 붙여놓은 번호가 있죠. 101호, 102호, 201호, 202호.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짜장면 시켜보세요. 그리고 동호수를 안 가르쳐줘. 아니 동만 가르쳐줄까? 동만? 그래서 짜장면이 배달이 안 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원룸은 1층에서 불러. 짜장면 시키신 분? 그럼 와, 안 와? 와. 그래서 아파트나 빌라나 다세대는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고, 다가구 주택은 뭐라고요? 집원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거 중요하고. 자, 9번하고 10번을 묶으세요. 9번, 10번을. 자, 9번, 10번에 어떤 거냐면, 여기 잠깐 봐요. 지금 요거 판례를 다 푼 거야. 자, 올바르게, 자, 집원을 전입신고를 했어. 그랬더니 공무원이 받겠죠, 서류를. 근데 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 기재를 했어. 그럼 누가 잘못 기재한 거야? 이거. 오케이. 공무원이 잘못한 거지. 근데 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서 얘가 수정 요구를 한 거야. 이거 잘못했으니까 수정을 해라. 그래가지고 수정을 해서 이게 잘못 기재가 된 거야. 그럼 요건 대항력 있을까 없을까? 요건 대항력이 있는데 수정 요구를 했다는 건 누가 고친 거야? 뭔 공무원이 고친 거야? 공무원이 수정을 요구했다니까. 내가가 누군데? 내가 임차인이 수정을 한 거라니까. 그럼 이건 대항력이 없다. 그럼 뭘로 찾아야 돼? 아니 이 글자를 뭘로 찾아야 되냐고. 수정 요구 요걸로 찾아야 된다니까. 자, 봐봐. 아이고 참말로. 9번 봐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으나 공무원의 착오, 공무원 동그라미 쳐. 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 신거주지 지번을 틀리게 기재했다라고 돼 있죠. 이건 누가 잘못한 거야? 공무원이. 그래서 대항력을 그대로 있단 말이야. 취득한다. 근데 2번 10번에 봐봐요. 임차인이 정확한 지번과 동호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작성 제출했는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끊고 수정을 요구 동그라미. 공무원이 수정을 요구한 거지. 그럼 누가 수정을 했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이해돼요? 그러면 이때 끝을 봐봐요. 대항력은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9번과 10번을 비교하라는 거지. 됐죠? 자, 11번.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차인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가로칠 거예요. 제3자에 의하여 임으로 이전, 제3자에 의해서 임으로 이전 가로 닫고. 그러면 대항력은 대항력은 소멸될까요? 소멸되지 않을까요? 소멸되지 않는다. 임차인 의사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자, 이해돼요? 자, 12번하고 13번이 자, 12번 별표시. 자, 거기 주택이 뭐라고 돼 있어요? 매매 동그라미 있죠. 매매의 경우에는 끊어요. 대항력 발생 시기가 매수자 보이죠? 매수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일자보다 끊어요. 빨라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여기 한번 봐봐요. 갑이란 그림, 요 그림이에요. 을 임차인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주의자, 신소유자죠. 응? 그럼 이 친구가 여기 대항하려고 하는 거잖아. 대항력. 그러면 이 친구는 뭘 갖춰야 되죠? 얘는 주를 갖춰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인주가 5월 1일 날 된 거고 요 신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가 5월 1일. 등기된 날짜가. 이해돼요? 그럼 같은 날이지. 그럼 대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오케이. 얘는 다음 날 언제예요? 이게 5월 2일 0시에 생기는 거잖아. 근데 얘는 언제 생겨요? 등기하자마자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얘보다 얘가 늦게 된 거야. 알겠어요? 그럼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결론 이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따라서란 글자 찾을 수 있어요? 따라서 전입신고 일자 밑에다가 5월 1일 써봐요.
5월 1일. 그 다음에 소유권, 요 병의 소유권 이전 날짜가 언제? 5월 1일. 같은 날이다 이거죠? 그럼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임차인은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신소유자보다 늦게 들어온 거지, 임차인이. 알아듣죠? 자, 근데 13번 봐봐요. 경매 봐봐, 경매. 경매 동그라미 있죠. 요거 하고 시계요, 경매. 그럼 이건 뭐냐면, 요거 아까, 요렇게 그렸을 때 여기 저당권 있죠? 그죠? 임차인 있다고 합시다. 얘도 5월 1일 날 저당권 등기가 된 거고, 임차인도 인출을 5월 1일 날 된 거야. 알아들어요? 그럼 저당권은 등기되자마자 바로 효력이 있죠. 근데 요 임차는 5월 1일 했잖아. 그럼 언제? 5월 2일 0시지. 이해돼요? 그럼 얘가 늦잖아. 그럼 말소기준권 뒤에 있는 거지. 그럼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 앞에 있어야 된다니까. 자, 그럼 봐봐. 경매의 경우에 대항력의 발생 시기가 끊어요.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등기일 말소 기준 일자보다 빨라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끊어요. 따라서 전입신고 일자 밑에다가 5월 1일,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밑에다가 5월 1일 같은 날짜 이루어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경락인에 대항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야. 다음 날 0시부터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12번하고 13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 이건요. 당연히 이해가 돼야 나중에 우리가 물권법 저당권도 이해가 된다고. 요게. 자, 이렇게 놓고 좀 쉬었다 와요, 이제.